여러분, 음악이 가진 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곡의 노래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외국인 손녀가 오래전 한국에서 봉사했던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조용필 선생님의 음반을 계기로 한국을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음악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에밀리의 편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클래식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유학 중인 24살 대학원생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할머니와 한국, 그리고 한 장의 음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헬렌 코너스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긍정적이셨던 분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신비로운 면이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한국전쟁 후 70년대에 미국 평화봉사단의 의료팀으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몇 년간 봉사하셨던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좀처럼 잘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한국은 어땠어요? 제가 어릴 때 종종 물어보면 할머니는 늘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기억도 안 난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나중이 오기 전에 할머니는 몇 주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슬픔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게 됐죠. 그날 저는 할머니의 방에서 오래된 트렁크 하나를 발견했어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한 장의 LP, 음반.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그 위에는 낯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조용필 단발머리. 저는 의아했어요. 클래식 음악밖에 모르던 제겐 조용필이라는 이름도 음반 커버의 분위기도 낯설었거든요. 한국 가수인가? 하고 혼잣말을 하며 음반을 들어 올렸는데 마침 방 한구석에 오래된 턴테이블이 보였어요. 저는 음반을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울려 퍼진 기타 소리는 저를 멈춰 세웠어요. 이어지는 강렬한 멜로디와 독특한 목소리는 제 상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그 자체로 완벽한 음악이었어요. 저는 LP를 계속 들으며 할머니가 이런 음악을 왜 가지고 계셨을까 궁금해졌어요. LP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망설임 끝에 일기장을 펼쳤고 제 손은 1977년 대구에서 쓰인 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오늘 한 환자를 잃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에 절망했다. 이런 날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저녁에 간호사 숙소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내 귀에 들어왔다. 조용한 기타 소리와 그 뒤를 잇는 남자의 목소리.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나를 붙잡아 주었다.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희망은 이렇게 작은 울림에서 오는 걸까? 저는 숨을 삼키며 글을 읽었습니다. 저에게 음악은 언제나 기술과 완벽함의 추구였지만 할머니에게 음악은 생존을 위한 위로였던 것 같았어요. 일기장 맨 뒤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함께 봉사하던 한국인 간호사에게서 온 편지였죠.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듣던 그 음악 기억하시죠? 그 가수 조용필은 이후 한국의 가왕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그의 음악으로 위로받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LP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할머니와 한국을 잇는 달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필이라는 이름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턴테이블에 바늘이 얹히는 순간 기타의 잔잔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곡은 돌아와요 부산항해였습니다. 낯선 한국어 가사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조용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감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담긴 목소리는 마치 이야기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조용필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주듯 삶의 무게와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는 듯했죠.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람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쾌한 멜로디와 힘찬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듯했습니다. 노래 속에서 느껴지는 활기는 마치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음반의 한 곡 한 곡에 빠져들었습니다. 음악은 클래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 감동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필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였습니다. 음반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저는 문득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960년대 대구에서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복도 끝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기타 소리와 함께 시작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 노래가 끝날 무렵 나는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할머니가 느꼈던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조용필의 노래는 그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작은 기적이었을 겁니다. 저는 할머니가 느꼈던 한국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노래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과 함께 할머니가 사랑했던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요. 음반을 가방에 넣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노래했던 그 땅에서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한국의 첫인상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세련되고 잘 정돈된 공항과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들. 모든 것이 생생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했던 대구였습니다. 그녀의 일기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대구에 도착해 병원을 방문하니 건물은 현대적으로 새롭게 지어져 있었지만 한쪽에는 과거 봉사단원들의 사진과 기록을 모아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환히 웃으며 어린 환자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그 시절의 고단함 속에서도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7년 헬렌 코너스 미국 평화봉사단 간호사.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그 시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봉사를 이어갔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의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환자를 잃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었던 순간이었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들려온 음악이 나를 위로했다. 작은 노래 하나가 내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그때 저는 우연히 병원의 한 간호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간호사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으로 힘을 얻으셨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서울에 가시면 조용필 기념거리라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팬들이 직접 만든 자료관인데 그의 음악과 생애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의 경험만으로도 저는 이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지만 조용필의 음악과 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필의 음악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애절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가사를 알지 못해도 그의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음악 속에서 할머니가 느꼈던 감정,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날들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용필 기념거리는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화성시에 도착하자 저는 이곳이 단순히 조용필이라는 한 사람을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가 남긴 음악과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요한 길을 따라 도착한 문화공작 속 꿈은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단정하고 차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된 듯. 그의 음악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전시된 사진과 글에는 그의 어린 시절, 음악가로 성장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그의 대표곡들과 그 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친구여, 모나리자, 바람의 노래 각각의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조금은 이해되는 듯했습니다. 그는 단지 음악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사람들의 삶을 치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청음실로 발길을 옮긴 저는 헤드폰을 쓰고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은 곡은 친구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세월과 아픔을 견디는 힘을 주는 듯했습니다.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가사는 낯설었지만 그 노래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친구여는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자는 약속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머니가 이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의 땅에서 매일 겪었던 고난 속에서도 이 목소리를 통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어 들은 곡은 모나리자였습니다. 이전 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열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가 노래하는 메시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아가야 한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더욱 몰입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일기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고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말하는 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 목소리,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할머니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생애를 담은 전시물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시대의 아픔과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그의 음악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그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생존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기념 공간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할머니와 조용필 선생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음악이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이곳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많은 감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이 전했던 메시지, 할머니가 이 땅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방을 따뜻하게 채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조용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이후로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제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이 땅에서 보내며 기록했던 날들은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외로움, 고단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환자를 잃었다.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내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가 노래하는 희망은 내 희망이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이 짧은 글 속에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조용필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낡은 종이의 감촉이 마치 할머니와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머니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환자들의 생사를 책임지고 고단한 날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녀의 곁에 있던 건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힘든 날들을 함께 이겨내는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뉴욕에서 그의 음반을 처음 들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감정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음악을 다시 들으며 저는 그의 노래가 단지 선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노래했던 메시지, 할머니가 그를 통해 느꼈던 희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에서 느껴지는 그리움. 친구여에 담긴 우정과 위로. 그리고 모나리자 속 강렬한 애절함까지. 그의 모든 곡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조용필 선생님을 통해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그녀와 저를 연결해 주었고 동시에 그녀가 사랑했던 이 나라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비행기 시간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조용필 선생님의 또 다른 노래, 바람의 노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할머니도 이 노래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매일의 고단함을 이겨내며 환자들을 돌보고 끝내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계속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할머니와 함께 뉴욕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피아노를 연습할 때면 늘 조용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단순히 제 연주를 즐기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제 연주를 들으며 아마 조용필의 목소리를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야기와 음악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곳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문 너머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 중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던 모나리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이별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에도 제 방 안에는 여전히 조용필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제게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할머니와 연결해주는 다리였고 동시에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기 위해 저는 매일 조금씩 그의 음악을 듣고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당신이 느꼈던 그 희망과 사랑을 이해할 것 같아요. 조용필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저도 계속 나아갈게요. 할머니처럼요. 할머니, 이제 저는 당신이 느꼈던 그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제 삶에도 그의 목소리가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이 제게 남겨주신 이야기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사랑을 담아. 에밀리 드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한 외국인의 연결만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감동과 음악의 힘,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 그리고 에밀리가 발견한 사랑과
용기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